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줄곧 다른 노선에서 경제 철학과 관련해서 맞붙었던 적도 있었던 분이 바로 이해훈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깜짝 인사를 와닿았는데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이해훈 전 의원 지명. 일단 여당 평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정당이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합리적 보수까지 중도 합리적 보수까지 확장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인사와 관련된 것은 통합과 실용 이것을 인사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에는 좌우도 없고 여야도 없고 진보와 보수도 없다. 필요하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정책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도 갖다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지만 잘 잡으면 되지 흑무백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늘상 하셨거든요. 그런 통합과 탕평 그리고 실용의 인사 원칙에 기해서 이번에 인사를 한 것 같아요. 예. 그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와 예산 전문가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저 3선의 이제 국회의원 경력도 있어서 그와 풍부한 국회의정 경험까지 더해져가지고 네. 기획예산처를 잘 운영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이제 지명을 한 것 같고 이제 저도 이 발탁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놀라셨군요. 예, 예. 놀랐는데 이제 왜냐하면 기획예산처가 새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가 대단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거기가 국가의 그 미래도 설계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처에다가 정말 아무리 뭐 실용이라든지 탕평 인사를 한다라도 거기에다가 그 상대당에 있는 3선 의원 출신을 갖다가 그 후보로 지명하는 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건데 그렇게 한 것을 봐서는 정말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는 이런 그 인사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된 그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해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정책과는 결이 다른 건전 재정을 좀 주로 주장하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도 보면 그런 그 정책들, 정책의 다양성까지 포용해서 어쨌든 그 경제나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의 그 전문 영역을 다양성을 좀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인사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뒤에도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온 직후에 국민의힘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시작으로 공개 비판이 있었고 그 이후에 즉각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이해훈 후보자 국민의힘에서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현직 서초갑 지역구에서 3선을 했었고 또 현직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한 것 같은데 이 지금 어제 오늘 이틀간 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치학계에서는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Useful idiots, 쓸만한 바보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택할 만한 인사 전략입니다. 네. 유용하게 쓰는데 유용하게 그것이 겉으로는 통합을 내세웠고 중도 실용을 내세웠지만 네. 속에는 국민의 힘을 자중질환하게 빠지려는 아주 어떤 계략이 숨어 있지요. 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뭔가의 그 동조함으로 인해서 쓰임새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는데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훈 의원이 걸어온 길과 이재명 대통령이 소위 내세우는 정책적 지향점이 전혀 상반됩니다. 정당은 정치적 그런 어떤 이념이나 그리고 신념에 의해서 그런 가치들로 움직이는 게 정치 결사체 아닙니까? 그러면 보수당에서 줄곧 해온 이해훈 의원 거기에서도 줄곧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랬던 부분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념이나 이해훈 의원의 신념도 달랐어 보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아주 쓸만한 어떤 바보들 전략에 만약에 이해훈 의원이 그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했다면 그것은 그만큼 자신의 정치적 신념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보수당이 가지고 있던 이데올기를 형해화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굉장히 분노를 하는 것이고 저런 부분 등이 우리 한국 정치에서 어떤 통합이나 중도 실용의 어떤 여야가 어떤 부분에서 힘을 합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정치가 이렇게 형해화돼서 이용하고 빼가고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큰 틀을 망가뜨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역시 갸웃하는 인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도 즉각 SNS에 글을 올렸고 물론 뭐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되겠습니다만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내란 등에 대한 발언에는 충분히 소명해야 하고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네.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좀 가장 거리는 부분 중 하나인 건가요? 일단은 그 이혜은 후보자가 예. 과거에 이제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했다. 탄핵에 반대했던 그런 것들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윤 어게인을 외친 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이혜훈 후보자가 직접 뭐 내란 행위에 가담한 건 아니고 본인이 또 입장문을 통해 갖고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는 이제 내란은 잘못됐고 그 탄핵은 불가피했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와 관련돼서 본인이 소명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이미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다시 또 명확하게 한번 그런 것들을 밝힐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여기에서도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게 그 본인의 이제 소명으로는 그 당의 그 집회하는 데 있어서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에서 하는 지침이니까 참석은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입장을 다 바꿨다라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한 거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그 비판 일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같은 보수 정당인 개혁신당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저렇게 유능한 그 경제 예산 전문가를 그럼 윤석열 정부 때는 왜 쓰지 않았는지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검찰 출신 인사들이라든지 오늘 이제 그 김건희 특검에서 발표했지만 매각매직을 하고 이렇게 자리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한 그 인사에 대해서는 왜 비판이 없었는지 그리고 또 왜 그 중도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의 인사들이 왜 이재명 정부에 입각한다는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자기 반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처럼 장동혁 대표 제재에서 계속해서 윤어게인을 외치고 그런다라고 하면 중도 합리적 보수의 성향을 가진 인사들의 그런 민주당과 그 이재명 정부로의 그런 합류들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 표명을 이미 한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이제 그 우리 당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본인의 입장을 표명해 달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도 표명을 했고 앞으로도 더 명확하게 표명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좀 이렇게 설득을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그 것들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또 전문성이나 능력, 도덕성도 또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인사청문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잘 준비해서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강 의원님께서 그 철학과 가치, 이념이 틀린데 가는 것도 문제지만 빼가는 것도 문제다. 그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을 노리는 계략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그 주장이 좀 맞다고 보는데 이분은 지금 장관으로 오는 것이잖아요. 행정을 하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은 그런 뭐 정치적 그 이념이나 철학 이런 것보다는 그 분야에서의 자질과 전문성이 더 좀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그런 그 재정 정책 네. 그리고 예산 정책과 결이 다른 다양성 있는 그런 목소리도 같이 수용해서 같이 그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취지니까 그 진정성을 좀 믿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뭐 청와대나 여권에서 중도, 보수, 실용, 통합을 외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기획 예산처라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초대 장관 후보자에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었던 이해훈 후보자가 지금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만약에 취임을 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인 기조와 다른 기조를 보였던 점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국정이 펼쳐질까 하는 궁금증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의 기획예산처라는 것은 피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과 예산을 통해서 나라 살림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죠. 정부의 정체성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모두 녹아있는 것이 기획예산처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런데 이곳에 이제 야당 출신의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관 내정 후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부터 대통령까지의 그동안의 정책을 계속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네.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과 일관된 가치 체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수락의 어떤 메시지에서 보면은 성장과 보수 그다음에 또 지속성장 이런 부분 등이 줄곧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왔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포퓰리즘과 그다음에 성장 플러스 보수 어떤 분배 그리고 지속성장이 같은 등식이다. 저는 이런 용어를 어떤 경제 전문가가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제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포퓰리즘과 성장 분배, 지속성장이 같은 말이다.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해훈 후보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정책 그런 본부장이었습니다. 바로 선거 전까지 주요 정책을 대결하는 여야가 보수와 진보 가치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본인은 보수고 중도 진영을 진행한다더라도 네. 진부의 후보이고 진부 진영에서 대통령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근간은 진부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허물어뜨린다면 진부 진영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상대했던 그 정책 본부장으로서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모든 것은 포퓰리즘이었습니까? 또 보수 분배와 성장과 지속 성장을 같이 하는 그런 철학이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 캠프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 탄핵 반대 집회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윤호개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질서에 있어서 정치 질서에서 계엄을 유발했던 그런 민주당은 그대로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함께했던 것을 그때는 잘못 생각했다. 그저 따라갔을 뿐이다. 이런 일련의 그런 가치와 행동이 어떻게 그냥 그 일 따라간 것이다. 나는 지금에 와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정책 어떤 맥을 체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이 있는지 예. 저는 이렇게 지명한 분들이나 이것을 수락한 분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한국 정치 상황입니다.